안녕하십니까. 뉴스트라다무스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트라 다무스 다다 입다무스 입 다무세요. 또 하나의 흑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동안 김수민. 우리 뒤에 다 흑색이라서 이 자체가 위대한 흑역사입니다. 스튜디오도 열악하고. 그런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세 번 저기 이쪽이 지금 좀 이게 줄 좀 펴달라니까 이거 줄은 이게 다림이 없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뉴스트라다무스입니다. 뭐 주변의 평가를 좀 들어봤어요? 어때요, 장희찬 평론가? 아직 평가라고 할 만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평균, 아무도 몰라요? 평균 조회수가 10만을 넘고 네. 동시 접속자가 최소 5천이 되는 그날 네. 평가를 냉정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매당 TV님이 까불지 말고 진지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적당히 까불겠습니다. 오늘 장혜찬 평론가가 이 구독자 수, 시청자를 구름처럼 몰고 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매당 TV님이나 시청자분들 말씀이 또 일리가 있는 게 저희가 유쾌하고 즐거운 방송 지향하지만 오늘 다룰 주제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거운 주제예요, 사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김수민 평론가나 장진영 변호사의 강권에 못 이겨서 뉴스트라 다무스를 했지만 정말 침통한 마음이다. 신중하다라는 걸 또 전해드립니다. 자 분위기를 먼저 깔고 시작하네요. 근데 저는 네.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에요. 아까 왜 저한테는 주변의 반응을 안 물어보십니까? 막 그런 거는 건너뛰어도 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멘트를 잡아챘어요 여기서. 네. 어때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일단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김수민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치고는 악플이 적다. 예, 제가 뭐 어디 출연을 하면은 악플이 어느 매체를 가든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물론 칭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이상하게 여기는 좀 더 적은 것 같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얘기를 다 안 해서 그런 걸까? 악플이 근데 들릴 만한 조회수가 안 나와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예,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악플을 달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욕했던 누군가를 닮아가는 거다. 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쪽의 매체에서의 악플도 그러니까 아주 뭐 인신공격적이고 혹은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악플들도 앞으로는 차차 줄어드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예, 그 변화를 뉴스트라다무스가 먼저 채팅창에서 애청자분들이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진지한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 네. 지금 김수민 잘생겼어요라고 댓글단 옥수수 비비안 차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수수 비비안님은 제가 동원하는 댓글 부대의 일원은 아닙니다. 저분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동원한 댓글 부대는 오늘따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입을 좀 풀어봤는데 사실은 장희찬 평론가 얘기대로 오늘도 역시 이제 오늘이 디마이스 78이에요. 대선 맞아요. 78일 전인데 얼마 오늘도 안 역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건 사고가 여의도 발로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이준석 조수진 대 이준석 지금 이 항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4시에 지금 그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조금 전까지 저희가 확인했는데 아마 지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조수진 대 이준석과 관련된 꼭지 김수민 평론가가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기자회견에 하필 동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실시간 예언이에요? 평론가의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이 금방 나오겠네. 저의 예언 들어갑니다. 오늘 뭐가 어떻게 되든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앞으로 조수진 최고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오늘의 제가 드릴 수 있는 예언은 조수진 최고위원은 선대위 직책에서 사퇴하게 된다 입니다. 선대위 공보단장인데 네. 공보단장을 사퇴한다. 이것은 불가피한 변화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이준석 대 조수진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발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최고위원회에서 두 사람 간의 싸움이 났어요. 그 급기야 어떤 말이 오고 갔느냐. 조수진 최고위원이 뭐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후보 말 듣겠다. 이준석 대표 말 안 듣겠다.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어떤 검사 간부가
검찰총장한테 나 법무부 장관 말만 듣겠다라고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검찰총장이 어떤 모욕을 느꼈을까? 이거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추미애 뭐 이 좀 격한 비유긴 한데 추미애 윤석열 그리고 이성윤 뭐 이런 관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준석 대표가 책상을 탕 쳤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표답지 못한 행동이다. 또 성급하다. 왜 이렇게 참지 못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조수진 최고위원의 책상을 쳤다고 해도 회의 중에 저는 충분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당이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사를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당에서도 언제든지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목적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혹은 같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방법론이라든지 가는 길에 있어서는 격하게 의견 대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같은 편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어차피 가는 길이 아니라면 뭐 굳이 그렇게 화낼 필요 없습니다. 뭐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양자 회담하는데 의견 다르면 그냥 쿨하게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오히려 같은 편이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저는 이 대표가 책상 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 또 말이 심했다. 예,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좀 합의를 보셔가지고 뭔가 결정을 내려주시면 최고위원으로서도 소화하기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이었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뭐 역지사지에 보면 그 입장에서 책상을 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고쯤에서 수습이 되고 사실 격하게 한번 싸우고 나면은 화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도 해요. 예전에도 보면 국회에서도 장제원 의원하고 표창원 의원이 야 장제원 왜 표창원 이렇게 싸웠다가 또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이 화해가 안 된 거 이건 정말 더 치명적이다. 그리고 조수진 최고도 SNS에다가 하필이면 가로세로 연구소 동영상을 공유를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긁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거든요. 사실 가세현 문제는 그렇잖아요. 이게 민주당도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스스로 그 소위 얘기하는 대깨라고 하는 사람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이게 큰 문제이듯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혹은 그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얹혀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이후에 김무성 전 대표도 극우 유튜브를 막 비난하면서 뭐 그 별것도 아닌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도 진보 시민들의 지지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지당한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쪽 채널을 빌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또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진영 것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SNS에 최고위원이 공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제 와서는 현재로서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자신이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라든지 김종인 위원장이 또 주선을 하고 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애초에 이 조수진 최고위원회에게 했던 말이 있죠. 사퇴해라. 사퇴하세요. 네, 했단 말이죠. 갑자기 이은재 의원님이 보고 싶은데 사퇴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사퇴가 아니라 사과를 조수진 최고가 일단 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입장도 이게 또 사퇴까지 갈 일인가 일단은 사과 정도 하면은 좀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이 기자회견을 강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진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결국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뭐 최고위는 아닐지라도 선대위 직책은 사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만약에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그럼 조수진 최고는 사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조수진은 더더욱이나 사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책임지고 사퇴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조수진 최고는 이건 선대위 직책 정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궁금증이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얼마 전에도 윤석열 후보하고 굉장히 막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 그냥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 우리나라 남부 지역을 막 그 횡단을 하면서 그 시위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최근에 사실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신지혜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윤석열 선대위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처음에 갈등 그때도 사실 이수정 교수 영입이 걸려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같은 비슷한 뭐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가 갈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정면으로 싸울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걸 가지고 다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신지혜 씨 영입이 이런 단일 사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의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정계 개편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닐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단일 대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라든지 김한길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준석 대표가 의심을 하게 된 이상 당의 노선 그러니까 앞에서 벌어졌던 갈등은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었다면 투쟁이었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진로를 둘러싼 투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투쟁하면 되지 왜 지금 대선도 안 끝났느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치인이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 끝나고 3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그때 공천권을 둘러싼 이건 각 당들이 다 그럴 건데 그 싸움에 벌써부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선까지 마치고 나면 2024년 총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대선, 본선 이 기간이 곧 당내 투쟁의 기간이기도 하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현재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옳든 그르든 그가 이렇게 격하고 급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리합니다. 그러면 김수민 평론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책상을 쾅 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가버렸어요. 네. 이제 이런 게 좀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정계 개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노선 투쟁 또는 네. 정치 투쟁의 일환으로 시작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네요. 책상을 쳤더라도 충동적으로 쳤을 수는 있습니다. 뭐 내가 거는? 그 정도 국면이 오면 내가 책상을 그때 쳐 보일 거야. 뭐 이렇게까지 계획을 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후회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면이 왔기 때문에 내가 쳤고 이것이 바로 신호탄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사실 제가 뉴스트라다무스에서만 좀 특별하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제가 거짓말쟁이로 몰리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만 솔직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그때 막 남부 지역 유랑할 때에 그때도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가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게 곧 잠수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사실. 자맹하기 전에. 네, 자맹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전에 그랬대요? 조금 전이었고. 며칠 전에? 네, 언젠가 자맹을 조만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맹 기간은 일주일 정도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 5일 정도 했었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준석 대표가 뭐 술김에 그랬다라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뭐 피 이렇게 했던 것이 술김에 그랬다는 설도 있는데 술김에 빨라졌거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도 또 그때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가 사실이라고 꼭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었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럴 만한 것이 있다. 이게 돌발적인 사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이 상황이 그림을 있다. 그리고 있다라는 민스트라다무스의 예측이에요? 어때요? 일단은 봄나리님의 댓글이 굉장히 주요한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장해찬 평론가 좀 보여주세요라는 댓글이 굉장히 이따가 장해찬 평론가가 또 막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시적절한 네. 이제 길게 말하라고 했지만 15분을 혼자 김수민 진짜 15분 했어요? 이제 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요. 12분 했어요. 12분. 진짜? 네. 나 5분 7분만 한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현재 선대위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네. 관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속 시원하게 누가 잘했다, 누구 잘못이다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네.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보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두 분의 어떤 최고인의 선대위 회의 내 갈등 과정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자꾸 부담과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게 윤석열 후보의 참모이자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바라는 선대위 구성원으로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등이 어쨌든 이준석 대표님과 조수진 공보단장 사이에 불거졌잖아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윤석열 후보님이 직접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정책 공부하고 TV 토론 준비하고 지역 메시지 내고 일정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지금 바깥에서 국민들 만나고 이재명과 싸우기도 모자란 시간에 또다시 울산 합의 이후에 당내 갈등 때문에 후보에게 뭔가 결단을 촉구시키는 것 자체가 후보에게 또 다른 짐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이제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선대위는 후보가 지고 있는 짐과 부담을 하나라도 더 덜어내서 대신 져주는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유여와 막론하고 어쨌든 이 선대위 내부의 문제로 짐을 또 후보에게 얹어주는 이런 방향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갈무리를 좀 타려고 했죠. 조수진 공보단장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준석 대표도 사퇴하지 마라. 근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어떤 중재도 먹히지 않았다는 것은 참 심각한 일인 것 같고요. 네. 누구누구의 잘못, 뭐 누가 먼저 사과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방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사과를 절대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거취 표명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후보에게 내가 지금 부담을 주고 짐을 얹어주는 것이 아닐까? 이 고민을 선대위의 지혜구화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번씩은 조금 더 할 수는 없겠나 하는 생각을 국민의힘 관계자로서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좀 아까 이준석 대표가 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김수민 평론가는 이제 그럴수록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면은 조수진 공보단장은 당연히 선대위 공보단장직을 사퇴하고 최고위원까지도 사퇴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제 김수민 평론가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좀 저는 미시적으로 이 사건이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심화됐느냐 이런 걸 좀 보면 이 두 사람은 좀 구원이 있죠. 뭐 구원이라는 게 오래된 건 아니고 지난번 이제 그 누굽니까? 50억 그 화천대유에 곽상도 전 의원의 사퇴를 놓고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퇴 쪽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었다고 봤는지 조수진 의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반대하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또 반발하고 그랬죠. 당신이 국민들을 설득해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번 부딪혔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이 아마 이제 공개적으로는 2회전 같은데 처음에는 그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책상을 치고 나가게 된 장면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조수진 대표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홍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후보 부인에 대해서 방어를 왜 이렇게 잘 안 하느냐 그리고 왜 본인 홍보에 치중하냐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1차 충돌이 났는데 그 조수진 공보단장이 기자들이 보낸 가세연의 링크를 그 가세연의 링크를 기자들한테 공유했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비난하는 가세연이 보면 요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내용을 기자들한테 공유를 하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보단장이 그게 할 짓이냐 라면서 공보단장직을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흐름을 보면 사실은 그 흐름상의 명분은 이준석 대표가 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공보단장이 지금 선거 와중에 당대표를 비난하는 유튜브 방송을 기자들한테 공유했다. 이건 공보단장이 사실 할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공보단장직을 사퇴해라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뭐 일리 있는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공개적으로 자기 페이스북에다 놓고 이제 사퇴를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이런 해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셨듯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이제 틈만 나면 당대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당대표가 이제 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힘도 세고.
그렇게 힘도 센 사람이 자기보다 힘 세지 않은 사람하고 이게 충돌을 할 때는 그 이유가 뭐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원인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는 국면으로 가게 돼서 시끄럽게 이제 소리가 나게 되면 당대표가 그래서 쓰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리의 무게라는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그 울산으로 간 잠행 시위도 그때도 이제 당원들이 굉장히 지금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게 대체 뭐냐라는 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사과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그때 사과를 안 했죠.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불과 지금 15일 정도 전인데 지금 2차전이 또 내홍이 밖으로 불거지는 이 국면을 본인이 이제 연출을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떠나서 당 대표로서 그 책임의 무게를 저는 좀 실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장현찬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이런 내용은 후보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후보가 지금 오늘도 뭐 일정을 열심히 소화하고 있잖아요. 네, 뭐 코로나 비상대책 회의도 하시고 네. 기사가 다 덮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후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의 명분이 뭐냐?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국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은 그러면 조수진 최고위원의 거취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근데 이제 요걸 좀 짚고 가야 되겠어요. 네. 이게 지금 슈퍼챗이죠. 네. 이 10,000원을 주신 템템몬님이 계셨고 그 전에는 12,000원을 김수민한테 10분을 더 줘라 이러면서 네네. 12,000원을 쏘신 분이 또 계셨어요. 이거 제가 칩으로 내놓고 예언 배틀 들어갑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네. 거취 장해찬 평론가님과 네. 장진영 변호사님의 예측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가면 조수진 공보단장도 선대위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평께서는 저는 사실 특정 개인의 거취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아니고요. 왜냐하면 선대위 직함이 있기 때문에 다만 보다 거시적인 예언 하자면 이 문제로 인해서 특정인의 선대위 직책, 뭐 예를 들면 조수진 공보단장의 직책 가지고 뭐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가름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의 어떤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게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문에 담겨 있는 숨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공보단장이 오후 3시부터 당 대표실에서 사과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당 대표를 못 만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곧바로 기자회견장으로 갔네요. 네, 그래서 사과를 안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확실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뭔가 선대위의 조직이나 체질, 뭐 보고 체계 같은 경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수습 회의가 또 선대위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위를 유지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선대위의 어떤 꽤 큰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조직 개편안이나 쇄신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회체했다가 재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이게 우리가 정말 어찌되었건 후보에게 짐을 주지 않고 짐을 덜어주는 그런 선대위로 더 혁신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체제 조치, 상징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가 당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까? 그런 예상을 본인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잠깐만요. 네. 본인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찌되었건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후보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대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후보의 짐을 덜어주는. 대대적인 체질 개선 필요하다?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진 것 자체가 후보에게 많은 짐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야 막론하고 후보에게 짐을 준 분들은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징적인 쇄신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나부터 앞장서겠다, 선대위직 내가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때요?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떨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장진영, 근데 장진영. 지금 제가 이제 청년본부 맡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청년 보좌역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어떤 일이나 업무상의 어떤 일들 네. 또는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 등이 후보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께 조금이라도 짐을 더해주는 부담이 된다면 당연히 직위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벵갈진태님이 5,000원 좀 주셨어요. 끊지 마. 아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아니 제가 음.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러면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대로 전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선대위 개편, 체제 개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으로 복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건 뭐 가늠이 안 됩니다. 진짜 오늘 배틀을 피해 자꾸 나는 직책 복귀 없다. 템템mom님 신지의 이야기 제가 2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직책 복귀 없다. 저는 또다시 칩을 던집니다. 뭐 예언을 하루에 2번이나 합니까? 아니 지금 배틀 이게 배틀 붙어야 되는데 같이 안 하고 자꾸 그 죽으시니까 예? 없어요? 예언 못 해요? 예측 못 한다. 저는 어쨌든 장평론가님은 이준석 대표 그래도 복귀 시키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 복귀가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판을 만들어 주겠다.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선대위에서 빠진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체적인 수습 국면으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저는 복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거셨어요? 어디 네. 방송만 봅시다. 나가면 어디 방송만 나가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누군가는 저를 이제 윤핵관으로 프레이밍하고 또 누군가는 저를 이핵관으로 프레이밍하는데 저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이핵관으로 뭐 프레이밍하는 거예요? 누가? 방송 출연자들이든 댓글 다는 분들이든 저는 네. 어찌되었건 선거는 후보 중심. 이게 무슨 뜻이냐? 후보의 부담, 후보의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모든 참모들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저도 실수해서 잘못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논란을 초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중앙선대위 체제에서는 어쨌건 모든 참모들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후보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 쇄신이 필요하다면 제가 설령 그 쇄신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후보를 위한 것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정도의 입장을 저를 포함한 모든 선대위 직책자들이 다 가지고 있을 때 이 선대위가 비로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김수민 평론가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윤 후보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찾아가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사과해라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당 대표실 앞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제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 저기는 조수진 최고는 자기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뭐 다른 주제 넘어가라 하는데 이것만큼 핫한 주제가 어디 있어요? 제작진이 방송의 흐름을 못 짚으니까 이게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장 PD. 장 PD야? 보세요. 박수영 의원이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 사퇴하라.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고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선그룹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입장문 낸 걸 보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한다. 그러면 당직을 사퇴해라. 선대위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최고 지도부 전체가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럼 뭐야 비대위 구성하자는 이 갈등을 수습해서 누가 위원장? 후보 중심으로 가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신지혜 씨가 위원장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총괄 마시고요. 선대위원장? 그분은 선대위 소속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내부에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류가 심상치 않네요. 근데 제작진이 자꾸 뭐 전화 연결해야 된다고 주제 넘기자고 하니까요. 네, 주제 넘기시죠. 이 핫한 주제 넘기자고 하니까. 자, 뭐 갔다가 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조회수 안 나오면 TV조선 책임이죠.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네. 자, 신지혜 지금 전 녹색당 대표죠가 윤석열 선대위 선대위 합류한 게 아니라 새시대 준비위. 새시대 준비위. 그건 또 선대위가 아니에요. 일단 전화 통화가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 먼저 하자는 건가요?